강의는요, 2005 한국인의 암, 간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소화기내과 고광철, 최문석 교수님께서 각각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강의를 해주실 고광철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광철 교수님은 성균관대 의대교수,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며 간질환 및 간암 등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먼 데까지 오셔서 지금 시간이 점심 식사하시고 상당히 졸리실 시간인데 제 강의가 여러분들을 자장가가 되지 않았으면 바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편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암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병인데 무서운 병을 얘기하다 보면 괜히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게 만들까봐 상당히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보신 거는 충격받지 마시고 희망적인 내용을 우리 최 교수님께서 치료 부분에서 주실 테니까 들으시고 희망을 많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간암입니다. 간암이 뭡니까, 여러분? 말은 복잡하지만 간단하죠. 간에 생기는 암. 암이 뭡니까, 여러분? 암의 특징은 어디 생긴 암이거나 지멋대로 자랍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서 새끼를 칩니다. 딴 쪽에 가서. 그게 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간암, 폐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디서 생긴 거고 그게 행동하는, 어디 생긴 거지 행동하는 양상은 대부분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병이 됩니다. 그래서 간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암이 전 세계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추산인데요. 대략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 100만 명 정도가 간암으로 발견이 된다고 그러고요. 이 지도 중에 빨갛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는 간암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암이 우리의 국지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간암 발생률은 이 중국의 한 특정 지역, 퀴동 지역이라는 데 비해서는 월등히 적습니다만은 다른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선진국에 비해서는 꽤 높은 편이고 특히 이 40대 활동 아주 그 장년층이죠. 장년층에서는 거의 중국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한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암 중에서는 폐암, 위암에 이어서 세 번째의 그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40대를 보시면 이 간암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이 폐암이나 그 위암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막 활동을 활발하게 할 시기에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암은 왜 생기냐, 뭐 때문에 생기냐 하는 걸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그러니까 간의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들이죠.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술, 이것들 때문에 오는 간경변증,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남자,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실수록 간암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 안 되지만 이 독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엔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비만, 당뇨가 간에도 문제를 더 초래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간암을 가장 흔히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65%, 70% 정도는 B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 그 다음에 일부 한 15% 정도가 C형 간염. 나머지는 술, 유전질환 등등등등 이유를 모르는 못 참는 경우까지 차지해서
B형 간염이 우리나라 간염의 가장 큰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저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모식도를 그린 건데요. 이게 이런 바이러스가 피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보유자는 간 경화, 간염, 그냥 단순한 보유자 이거 가리지 않고 다 합쳐서 정상인보다 그런 사람들에서 간암이 생길 찬스가 한 100배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간암을 잘 일으키는 그런 문제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간염 바이러스 분포 지역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는 간염 바이러스가 상당히 만연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간암이 유행하는 지역하고 이 간염 바이러스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이 일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아주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염이 있는 환자가 그럼 멀쩡한 간에서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바로 암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략 일관된 경과들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멀쩡했던 간, 그래서 이게 현미경으로 조직을 본 건데요. 깨끗하죠. 깨끗한데 이런 간에서 만성 간염을 B형 만성 간염, C형 만성 간염, 간염을 앓다 보면 이 흉터들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이 만성 간염 상태고요.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다 보면 그 흉터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정상 간세포를 둘러쌉니다. 둘러싸서 완전히 그 하나의 정상 간세포가 흉터 속에 섬처럼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태를 갖는 것, 여기서 간세포는 또 재생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흉터를 밀면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면 두 개가 만나는 곳에서 이런 결절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재생결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산전수전을 겪고 죽고 살고 재생하고 반복을 자꾸 하다 보면 얼굴이 바뀌는 놈들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간암입니다. 그래서 이 경화가 있는 간에 암이 생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간 경화를 동반하고서 이 암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B형 간염에서는 만성 간염 상태에서 혹은 보균자 단순한 보유자 상태에서도 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간암으로 가느냐 하는 건데 만성 간염 이거는 그 특별한 치료가 없던 시절, 인터페론도 그때 너무 비싸서 쓰지 못하고 하던 시절에 B형 간염으로 왔던 환자들을 쭉 계속 진찰한 그 환자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환자들이 어떻게 됐나 하는 거를 쭉 추적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만성 간염으로 처음에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면서 간경화로 확인된 사람들이 10년이면 한 25%가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그 정도 속도입니다. 그래서 10년이면 간경화가 올 찬스는 한 25%쯤 되더라 하는 보고고요. 그럼 그 사람들에서 간암이 생기는 건 어느 정도였느냐? 10년이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두가 다 간암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간암이 생기더라 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도 우리나라에서 적지 아니한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추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간암 환자 중에서는 한 17%, 아까도 보여드렸죠. 17%가 C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이 간암이 생기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C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급성 간염으로 앓고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만성 간염으로 넘어가고 그 만성 간염을 오래 앓다 보면 간경화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진행하는 속도가
보통 여자거나 젊은 나이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 진행하는 속도가 상당히 더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자이거나 술, 담배,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이런 사람들에서는 이 간경화로 진행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술 자체도 간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만성 간염이 있는 환자에서 담배 그냥 핀다고 해서 간이 나빠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병의 경과를 빨리 나빠지게, 빨리 간경화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고, 체중 과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최근에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 또한 그 만성 간염을 거쳐서 간경변, 간암의 경과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경변증은 보시다시피 요게 재생결절 하나입니다. 이게 흉터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심한 간경화 환자의 간을 잘라놓은 건데요. 그래서 정의를 하자고 그러면 오랜 염증이 반드시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흉터 조직이 정상세포를 둘러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보시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요거는 우리 간 이식을 할 때 그 자신의 그 아버지한테 간을 주었던 환자, 아들의 간입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크고요. 근데 요건 받는 아버지의 간입니다. 상당히 쪼그라들어 있고 울퉁불퉁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간경화입니다. 그래서 그럼 간암 환자에서는 간경화가 얼마나 동반이 되어 있느냐?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B형 간염에서는 한 7, 80%, 한 80% 정도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나머지는 만성 간염 혹은 단순한 보유자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이고요. C형 간염에서는 간경변증이 90% 이상에서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에서는 간경화를 거쳐서 간암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합쳐서 생각하면 결국 간암이라는 거는 간이 바이러스 때문에 혹은 다른 뭐 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래 산전수전 겪으면서 생겨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만성 간염 환자하고 간경변 환자를 비교해서 어느 사람이 더 간암이 더 잘생기냐 하는 건데요. 당연히 간경변 환자가 간암이 더 잘생기죠. 그래서 간경변으로 왔던 환자는 5년, 10년, 15년 지나면 간암이 생길 확률이 확 높은데 반해서 만성 간염으로 왔던 환자에서는 그게 이거 간경변 환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남자. 그래서 이거는 그 병원에 오는 환자가 여자는 덜 중하고 남자는 중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남자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왜 많이 생기는지는 지금 잘은 모르는데 이 체질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뭐 남자들 같으면 사회생활하다 보면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환자의 경과를 빨리 나빠지게 만들고 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하나 있을 거고, 그런 걸 하지 않는 남자라고 하더라도 여자보다 더 잘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남자의 체질, 남녀 간의 체질과 체질상의 차이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남녀비가 대략 한 6대 1쯤 됩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죠. 술인데요. 술은 이 자체가 알코올성 간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 없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 자체로 간경화가 오고 간암도 생기고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럼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원래 간염 바이러스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으면 간암 생길 찬스가 100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00배라고 그랬는데
술을 마시면 6배 더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100 곱하기 6이 됩니다. 600배가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술이 그 간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는 간 자체를 상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간염이 있는 사람의 만성간질 환자에서는 간염이 간경변종으로 진행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이 술을 안 먹었으면 20년 만에 간경화로 가는 건데 술을 그냥 매일 먹거나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뭐 영업부 직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먹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5년 만에도 간경화가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간염, 만성간질환 환자에서 술은 거의 금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간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이 그러면 술 상극입니다. 담배 자체는 간에 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핀다고 그 자체로 간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만성 간염 환자가 간경화로 가고 간암으로 가는 그런 경과를 담배가 또한 촉진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담배를 피면 폐암 생길 확률이 확 늘죠. 마찬가지로 간암이 생길 확률도 또한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담배가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의 경과를 촉진한다는 거하고 하나는 간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하는 두 가지 이 측면에서 작용을 합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거는 뭐 중국의 한 특정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콩에 자라는 그 곰팡이에서 나오는 독소인데요. 이게 간암의 발생을 촉진시킨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플라톡신이 간암 발생에 기여한다는 증거를 여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에 자라는 그 콩에 자라는 곰팡이는 이거하고 전혀 무관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콩 된장으로 된장 먹으면 간암 더 잘 생긴다. 이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방간인데요. 지방간 옛날에 별거 아닌 병으로 별거 아닌 의사들조차도 지방간 그러면 그거 뭐 갖고 살아도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 점점 지방간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게 자꾸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 60대쯤 되면 이유를 모르게 간경화가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과거를 쭉 조사를 해보면 지방간을 가졌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소리냐면 지방간이 오래되다 보면 간경화로 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간암이 생길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이 자체가 만성간질 환자에서는 병의 경과를 촉진하기도 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비형 만성 간염 환자가 간암이 생길 위험을 증가시키는 인자가 뭐뭐 있냐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술, 담배, 체중 과다 이 세 가지가 간암의 발생을 더 한다고 계속 그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만성간질환의 3적이다라고 규정해도 틀림없습니다. 간암이 생기면 증상이 뭐가 있냐? 보통 혹이 만져지거나 아프거나 뭐 피검사가 나빠지거나 혹은 피로하거나 기운이 빠지거나 혹은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거나. 근데 이런 증상들은 뭐 만성간염, 간경화 혹은 지방간 환자에서도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간이 나빴던 사람들은 원래 그 병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간암이 생겨도 대부분은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면 그때 검사해야지.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런 아주 고집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 하세요. 내 몸은 내가 아는데 뭐 잘 먹고 똥 잘 싸면 잘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도 계십니까?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 그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병상에서 보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그랬던 분 경우를 한번 보면 이분은 58세 남성 회사원입니다.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있어가지고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혹이 발견됐어요. 간이 있으면요, 시커먼이 절반, 이게 다 암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큰 암을 가지고 있으면 아플 텐데 혹시 안 아프세요? 전혀 안 아프다는, 자기는 멀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은 이렇듯이 커다란 혹이 있어도 아무 증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은데 뭐 겉으로 멀쩡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그거는 천만의 오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불행히도 폐에도 혹이 이미 가 있습니다. 결국 혹이 간에만 국한되어 있는, 간에 있는 것도 물론 많이 크긴 하지만 폐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을 벗어났으니까 이 환자는 사기가 되죠. 사기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치료가 항암 치료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는 지금 아주 효과적으로 환자한테 좋은 효과를 보이는 항암 치료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 대신 많이 힘들죠. 그래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기 진단을 해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고 오래 사는 거를 도모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선별검사라는 걸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간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환자의 경과가 좋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염 바이러스 있는데 검사 안 하고 나 괜찮은데 뭐 술도 먹고 그냥 그럭저럭 사시다가 조금 이상해서 한번 해봐서 그때 발견될 경우에는 늦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검사로 사용하는 것들은 저희가 초음파, 그다음에 알파피토 단백질이라고 하는 피검사를 통해서 간암 수치 검사라고 그러죠. 간암 수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선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름대로가 그 돈도 들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또 암이 자라는 특징이나 성장 속도나 이런 거하고 대조를 해서 어느 간격, 뭐 매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어떻게 매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3년에 한 번씩 하면 암 다 자란 다음, 다 퍼진 다음에 발견하는 거니까 소용이 없겠고 결국 적정선을 잡아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대략 6개월 정도를 권장 간격으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초음파하고 간암 수치 검사를 꼭 하시라 하는 거를 저희가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피검사 맨날 괜찮은데 뭐 그러시고 초음파를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이유는 이 알파피토 단백질이라는 거는 상당수 환자에선 간암 환자가 있어도 멀쩡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일부 만성 간염 환자에서는 간염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간암 수치가 같이 따라 움직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갔는데 이 간암 때문이냐, 간염 때문이냐 구별이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피검사 하나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하고 같이 검사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79세 할아버지신데요. C형과 만성간염으로 오래 다니셨던 분입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다가 초음파에서 이상한 혹이 보인다.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보입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상당히 작을 때 발견되시죠. 그래서 79세인데 뭔 치료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테지만 이분은 고주파 치료로 요거 없애시고 며칠 전에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고주파 치료 같은 거는 2박 3일 입원해서 치료하고 나가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간편하게 치료하시고 혹 없애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별 검사를 해서 이렇게 조기에 발견하면 좋다 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해봐야 그리 멀지 않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받을 때가 한 85년, 86년, 80년대니까요. 그때에도 환자분이 오셨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십시오. 잘해드리십시오. 말만 해드리고 보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뭔가 효과적인 치료, 우리 최 교수님께서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3대 치료가 있거든요. 수술, 국소 제거술, 고주파 같은 걸 포함한, 그 다음에 간동맥 색전술, 이 세 가지가 지금 간암 환자한테 비교적 효과를 보이는 치료법들인데, 그 치료법들을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환자들이 60%가 넘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꼭 검사를 하시라 누누이 떠든 지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검사를 안 하시다가 증상이 있어서 발견돼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제 바람은 그런 분들이 제발 좀 많이 줄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우리 간보는 우리 간학회 모든 이 회원들의 소망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선별검사에는 나름대로의 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간암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간 경화가 있는 환자에서 혹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진 보여드렸죠. 울퉁불퉁한 간 안에 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초음파라는 거는 그림자 검사거든요. 초음파를 쏴서 거기서 돌아오는 그림자를 가지고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이 안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저기 이쁜 분홍색 모자를 쓰고 계신 분이 계신데 초음파로 보면 다 같은 머리지 분홍색 머리 모자인지 하얀색 머리 모자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암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수가 있습니다. 또 암도 똑같은 모양을 다 갖는 게 아닙니다. 어떤 놈들은 커지면서 주변을 그냥 밀면서 동그란 보름달처럼 자라는 놈이 있는 반면에 어떤 놈들은 주변을 스물스물 파고 들어와가지고 경계를 그어봐라. 실제로 간을 잘라내서 혹을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한번 의사 네 눈으로 보고 경계를 그려봐라. 그러면 맨눈으로 보고 경계를 그릴 수 없을 정도로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혹일수록 환자 경과가 나쁩니다. 빨리 나빠집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 일부는 실제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도 안타깝게도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환자를 봤던 의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당히 아프죠. 그래서 그런 우리 검사 방법상의 한계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를테면 3개월에 한 번씩 오십시오 그러면 저 포항에서 오시는 분들은 하루 다 투자해야 되거든요. 하루 다 투자하고 그 교통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밥 먹어야죠. 하루 시간 다 버려야죠. 그걸로 끝나나 검사하고서 그날 못 보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비용, 시간 너무 많이 들인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검사 계속 검사를 하다 보면 간암 수치가 높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간암 수치가 보통 한 400 이상이면 꽤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뭐 500, 600 나왔는데, 아유, 숨어 있나 보다. 간암이 숨어 있나 보다. 그래서 CT를 딱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진료를 받다가 간암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벌써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 계속 보다 보면 일부의 환자에서는 나중엔 간암 수치, 암은 계속 안 나타나고 암 수치는 나중에 시간이 뭐 6개월, 1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떨어지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그 동안에 암이 아닌 것 같다고 판정을 받는 동안에 받는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위양성이라는 게 실제로 없는데 이거 아닌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 그래서 뭐 저희가 불필요하게 할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선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간 전문의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에 한 번씩 어떤 검사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 회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선별검사입니다. 그래서 피검사에서 간암 수치검사, 초음파 검사 이 두 가지를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꼭 하자. 이게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실 때 다른 건 다 있으셔도 좋은데 만성간질환은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간암 수치 검사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이 주로 대상이 되냐면 일단 간경화 있는 분들, 그다음에 B형, C형 간염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특히나 40세 이상 저희 같으면은 30세 이상을 더 권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엔 저한테 오는 20대도 초음파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그 이유는 어린 나이에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음파 하는데 드는 돈이 문제가 안 된다면 초음파는 건강에 전혀 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만 몇만 원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버려도 될 거라면 저는 그런 환자한테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 다음에 건강보유자 피검사가 맨날 멀쩡해도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은 꼭 이 검사를 해 주셔야 되고 집안에 간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자기도 간암이 생길 찬스가 꽤 높습니다. 물론 유전되는 건 아닙니다. 유전되는 건 아니라 간염 바이러스 상호 전염돼서 그렇긴 한데 그런 사람도 자주 하셔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간암 치료받았던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꼭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진단을 내릴 때는 조직검사로 바로 간암이라고 진단하는 수도 있지만은 요새는 조직검사 없이도 진단을 내리는 수가 있는데 전형적인 간암의 소견을 보이는 CT, MR 혹은 혈관 사진 소견이 있고 이 알파 피토 단백이 증가하면 저희가 조직검사 안 하고도 간암의 확진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 간 전문하는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우리 경험상 봤더니 이렇게 돼서 간암이 아닌데 간암이라고 진단하는 일은 없더라. 그래서 옛날에 한번 그 간암을 연구하는 간암에 관심 많은 의사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모일 때 요 조건에 들어가는데 간암이 아니었던 경우가 있으면 한번 우리 들고 나와서 얘기해보자.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근데 단 한 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조건이 간암이라고 조직검사 없이 진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암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거는 뭐가 왜 어떻게 간암을 일으키냐 하는 거였고 그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건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고위험자가 되지 않는 거죠. 고위험자가 뭐 어떤 부류라고 그랬죠? 일단 B형 간염 없으면 되고요. C형 간염 없으면 되고요. 술 많이 안 드시면 되고요. 그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B형 간염은 어떻게 막느냐? 백신 맞으면 되죠. 60 넘으셔서 70 이렇게 되셨는데 지금 백신 맞으면 뭐하냐?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B형 간염이 들어와서 급성 간염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 이렇게 간경화, 간암까지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10년, 20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쯤이면 천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젊은 사람들 또 요새는 40대도 젊은이죠.
저는 제 나이가 젊음의 기준인데요. 그래서 저는 40대도 젊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40대에서도 필요하면 항체가 없으면 백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 백신을 꼭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C형 간염의 경우에는 막을 길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전염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C형 간염은 이유 없이 자기도 잘 모르게 없는 수가 있긴 한데요. 일부의 환자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약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뽕을 맞을 때 하나 가지고 돌려 맞거든요. 혼자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옮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신. 그 다음에 이건 아직 증명은 안 된 거지만 제가 좀 의심하고 있는 거는 침, 부황, 이런 거 침 한번 놓고 나면 한번 쓱쓱 아니면 꺼제 한번 찍 닦아서. 그렇다고 바이러스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피가 다 닦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환자한테, 정상인한테 놓게 되면 C형 간염이 옮을 수는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 성생활이라고 했는데, 저기서 건전한 성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하고 이 성생활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배우자하고 부부관계를 한다고 해서 간염이 더 많이 옮는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편이 C형 간염이 있고 와이프는 없고 이럴 때 그냥 두 분이 부부관계를 지속하면서 살았을 때 이 간염이 옮을 찬스는 5%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콘돔을 쓰려거나 이런 소위 예방 조처를 미국 그 질병관리센터에서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전염이 잘 안 되는데 문제는 1년에 배우자 외에 2명 이상의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했던 남자들에서는 C형 간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란한 성생활은 C형 간염을 옮게 하는 위험인자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술로 간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그죠? 지나친 음주 삼가하시고, 그 다음에, 간염 바이러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생활할 때는 격리할 필요 없습니다. 격리할 필요 없고, 식사 따로 벌 칠 필요도 없고, 같이 조리해서 같이 밥을 드셔도 됩니다. 설거지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쉽게 없는 게 아닌데, 문제는 우리 눈에 띄지 않는 피가 묻을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칫솔, 면도기, 손톱깎이 이런 것들은 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염 환자는 따로 정해놓고 남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꼭 표시를 해주시라 하는 게 요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성 간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떡하냐? 끝난 거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만성 간염 환자들의 경과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도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만성 간염 환자가 좋아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서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 간암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치료를 하면 간암이 생길 확률을 줄일 수가 있을 거다 하는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비형 간염 치료제로 지금 나와서 사용되고 있는 게 예전부터 쓰던 인터페론, 그 다음에 페질레이트 패그 인터페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 번 주사하면 일주일 효과를 가는 그런 주사인데 페가시스 패그 인트론이라는 게 현재 나와서 시판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임상시험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경과를 어떻게든 바꿀 수 있는, 손대서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환자의 경과를 더디게 하거나 병의 진행을 막거나 할 수 있는 약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희망적인 상황이고요.
C형 간염은 옛날엔 난치병, 불치병 이랬습니다. 치료해봐야 잘 낫지도 않고 재발 많이 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전체 다 합쳐가지고 치료를 시도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효과를 봤다 하는 데이터가 자꾸 나오고 있고 그 치료의 기조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인터페론하고 먹는 항바르세 이 두 가지의 병합요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이 워낙 비싸가지고 아직 보험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게 C형 간염 치료의 표준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성 간염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또 어떡하냐?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진행을 촉진하거나 혹은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피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만성 간질환자의 3적 뭐라고 그랬죠? 술, 담배, 체중 과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피하셔라. 그래서 만성 간질환이 있으면서 똥배 많이 나오시고 초음파 보면 지방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열심히 운동하셔서 똥배를 넣으셔야 돼요. 넣으셔야 되고 외래 오면서 긴장하고 이러면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시는 분들 제 외래 들어오면 맨날 한 소리씩 듣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병원에 기껏 와서 간장약 기껏 먹어봐야 병의 경과에 크게 영향을 못 주는데 담배 하나 끊으면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담배부터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잘 못 지키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재환자분이 계신다면 담배를 꼭 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밖에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골고루 잘 드시면 됩니다. 골고루 잘, 이게, 말은 쉬워도요, 여러분들 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른 영양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다. 한 가지만 넘치게 먹는 거는 해롭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간염이 있으면 누워서 쉬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운동을 오히려 시킵니다. 과격하지만 않으면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해주는 게 체중 과다도 막고 몸에 적정한 체력도 유지하고 그래서 피곤한 증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환자가 나중에 나쁜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응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에 많죠? 민간요법, 한약, 이런 거는 오용은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환으로 약을 드실 때는 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약 먹어도 되나요? 물어보는 게 많으신데요. 요새 하도 세상이 변화가지고 이를테면 고혈압약만 해도 지금 모르는 약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약전을 뒤져가지고 간에 독성이 있나 없나 장기간 드시면 어떻게 되나 뒤져가지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새로 나온 약일수록 그런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인 독성이 있나 없나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약을 드시면서 간 기능을 중간중간에 체크해 보시면 이게 득이 된다, 실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게 확인 안 될 경우에는 약을 드시면서 간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 보시라 하는 게 제 권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반고호의 그림입니다. 이 실제 현존하는 이걸 그린 거거든요. 오래전에. 어때요? 비슷하십니까? 딱 보시기에. 비슷해 보이시죠? 여기 있는 사람 옷만 다르고. 그래서 결국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가진 도구를 가지고 실제를 비슷하게 그리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의사들도 저희가 가진 도구가 있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아직까지 완벽치 않습니다. 며칠 써가지고 확 다 나버리면 간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약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최적으로 활용을 해서 환자들한테 어떻게든 득이 될 수 있게 써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치료를 우리가 결정을 하면 그거를 꼭 뒤에 다시 검증을 합니다. 이게 좋을 거다
그래서 하고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뒤에 다시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가끔 이 소위 그 구석기 시대 생각으로만 음양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해서 현대 실험실에서 나온 데이터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몸에 좋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셔가지고 나빠져가지고 오시는 걸 볼 때는 정말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생활하시면서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